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고령화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 치료 중심의 헬스케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건강 관리로 전환하려면 1차 의료 보장 성학대도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공공병원이 있었을 때 민간분의 견인도 가능하고 실제 민간병원이 존재하기 어려운 진료권,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생활권 단위에서 보건기관이 확충되고 여기서의 개별적인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노쇠 관리, 기능 재택 방문 간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확충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의료기관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정립하고 병원과 의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치충족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의 정립과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지불보상제도, 지역단위 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과제가 향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포용국가를 향한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으며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고요. 가장 하위층에 있는 이 인구 집단, 수혜 집단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여함으로써 공적 이전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매우 키웠다, 매우 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들을 지속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아동 양육과 출생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포용적 복지 국가를 향해서 가기 위한 저는 첫 번째 과제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냐,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이 얼만큼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느냐에 사회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용국가의 진로를 설정할 때 단순히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혁신과 사회적 보장을 조화롭게 만들어야지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의 재정 지원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가족 구조에 따라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지만 저출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발휘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민간 영역들이 과도하게 시장 중심, 수익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제도적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철저히 감시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제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공적 장치가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사회 서비스 돌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면 시장이 담당하지 않는 영역은 누가 할 것이냐? 전문성을 갖춘 사회 서비스 공무원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과 그다음에 수많은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비공식 영역의 자원들이 사실 공공조직의 토양 내에서 그 규율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거래되는 돌봄이 아니라 공공이 신뢰관계를 먼저 만드는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이 고령사회의 돌봄의 공백들은 더 줄어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돌봄 국가로 좀 더 많은 비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히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러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당위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 제도는 많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특히나 환자 중심의 가치 기반의 의료 제도로 전환하는 도전 과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시장의 효율성을 놓치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정책을 마련을 함으로써 보장 확대에 따른 이상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료 제도에서 임상적 치료 이상을 포함을 하는 것까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의 의료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을 해야만,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실제 국민들이 국가가 적용을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녀의 격차는 한국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의 부문이더라도 항상 이 남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율도 좋아지고 노동시장의 조건도 좋아지고 많은 중요한 이슈들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의 교육 지출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포용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훨씬 더 포용적인 사회적 투자와 포용적인 교육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국민들이 공공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불확실성과 또 고용의 취약성 등등의 현안들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젠더 평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출산 휴가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육아 휴직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종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서 출산을 하고 육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커리어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집안에서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봄 정책과 관련돼서 기존에 이미 확장되어 있는 영리 부문의 민간 공급자를 어떻게 포용해서 안고 갈 것인지가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돌봄 노동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서비스 이용을 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고 인간다운 서비스가 필요하죠. 이 사이의 중재 방안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노인 돌봄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 이상으로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단가, 그다음에 좀 더 대대적인 지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우리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사라고 했더니, 하나는 한시적으로 전국 백신 인센티브를 위한 활성화, 뭔가 방안이 없을까? 두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를 어떻게 하면은 더 강화,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진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힘들었던 시기를 치유하고 특히 행복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의 추가적인 국민들로부터의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라든지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쉴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상병수당 제도의 조기 도입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있어서 본인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됩니다. 전체적 시각 속에 있어서의 건강보험제도라든지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도 의료적인 부분과 이런 복지 요양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 문제들을 같이 놓고 간병 문제들을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유럽의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는 중간 정도의 갭이어라고 해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들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청년 수당이나 청년 자산이 국가정책적으로도 또는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 펀드들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펀딩들을 이런 자기 탐색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정부에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조, 공공 돌봄이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조만큼은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미리 주신 질문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모든 거는 그 모든 중간에 뭔가를 나를 믿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앞으로도 이 공공이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udio Jungle.